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하고 1년 동안 앞으로 부동산 공법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부하고 웃고 즐기고 우리가 같이 공부할 이상곤이라고 합니다. 공법이란 과목이 참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공법이란 과목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시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인제 이게 사실은 공법이란 과목은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1 년만 쫙 가 주시면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워낙에 양도 많고 내용도 방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수업이 지루해지면 굉장히 어렵고 더 힘들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전 여러분하고 즐겁게 호흡하고 즐겁게 얘기하고 웃으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많이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쵸? 여기 뭐 이름 나와 있죠? 이상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하고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공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쵸? 하게 될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1년 동안 하는데 이상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쵸? 그래서 맨날 뭐 한문 해설하는 거 유치하지만 뭐 서로 상자하고 땅곤자 있어 가지고 땅하고 뭐 서로 친하게 지내라 뭐 그런 말 같아요, 사실은요. 그쵸? 그래서 땅하고 잘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토지하고 벌써 제가 인연을 맺은 지도 30년 이상 된 것 같네요. 대학 다닐 때부터 계속 이것만 해 왔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공법이란 과목을 뭐 공포의 공법이 아니라 친숙한 공법, 재밌는 공법, 또 함께 가는 공법, 뭐 시험에서 닿지 않는 공법, 그런 공법이 되도록 애를 써 보겠습니다. 많은 강사분들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하고 호흡을 좀 많이 맞춰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공부를 할 것이고요. 요번에 우리 개념 이해에 대한 부분에 지금 수업에 대한 부분은 뭐 어려운 걸 보는 수업은 아니에요. 여러분 인제 공부를 34회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내용 등을 진행하는 부분인 거고, 앞으로 공부를 1년 동안 해 갈 때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를 봐야 할지 베이스를 닦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큰 부담 없이 한 10강 정도 한 30분 정도씩 이렇게 진행해 가지고요. 간단하게 뭐 소개시켜 드린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담 갖는 수업은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는 마세요. 뭐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시고요. '뭘 배우시는 것인가.'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하고 1년 동안 앞으로 인제 계속 쓰게 될 교재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 시그니처 교재인데요. "부동산 공법 그림책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쵸? 저는 요 책으로요, 여러분 시작하는 지금 10 월부터 맞죠? 내년 시험 10 월까지 계속 이거만 봐요, 1년 내내. 그쵸? 한 전체 페이지 보면 한 대충 130 정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매년 공부하면서 많은 적중을 하고 내용들 힘들지 않게 컴팩트하게 만들어 가지고 스토리 보여주면서 그림 보여주면 진행하는 수업 방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별로 뭐 어렵진 않으니까 1년 내내 볼 교재니까 잘 모아서 정리하시면서 깨끗하게 정리하시면서 1년 내내 확인해 주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그림책 내용 중에서 지금 개념 이해에 맞게 중요한 목차하고 용어만 보통 뽑아서 추출해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 되고, 또 입문서라는 별도 또 책이 있잖아요. 입문서라는 책은 전 별도로 보진 않습니다, 수업할 때 지금. 아마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중간중간 찾아보시면서 읽어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수업은 나가지 않겠지만. 그래서 입문서는 그냥 참고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인제 부동산 공법이라는 걸 인제 뭔지 좀 우리가 하나하나 내용 증을 좀 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회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뭐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사회생활 하시면서 '부동산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꽤 많이 보통 회자가 되기도 하고 뉴스도 많이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보통 우리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런 말을 쓰게 돼요, 보통. 토지 및 그 정착물. 그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규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그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해서 뭔가 규칙이 필요할 거예요. 그걸 정한 법이 사실은 공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로서 우리가 관련된 물건을 공법이란 법에 의해서 규제하는 걸 배우는 거고, 그 규제에 의해 가지고 과연 무엇을 규제하는가, 어떻게 규제하는가,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토지나 건물 같은 걸 중개를 하고 어떻게 우리의 프로핏이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 나는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나가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들이 있어요. 산도 있고 뭐 강도 있고 주변에 대지도 많이 있는데, 하다 보면 어디에는 뭐다?
막 산에 가보면 나무만 심어져 있고 집 한 채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가면 어떻게 돼 있죠? 아파트만 쫙 모여 있단 말이죠. 어디 가면 단독주택만 쫙 모여 있고 어디 가면 공장만 쫙 모여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주변의 부동산을 보면서 왜 저기에는 저렇게 아파트만 있을까? 왜 저기엔 저렇게 공장만 있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대부분은 한두 번 해봤을 겁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공법이란 법에 의해서 그 토지가 규제가 되는 거예요. 그 토지는 공장 짓는 땅이야. 그 토지는 나무 짓는 땅이야. 이런 식으로. 그 건물엔 이런 용도 못 들어가. 이런 식으로. 단란주점 못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규제를 가하는 거죠. 그런 규제가 뭐냐는 거를 우리가 어디서 배우냐? 부동산을 규제하는 공법에서 배운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해하면 공인중개사를 따서 우리가 이걸 써먹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 뭐냐? 바로 그 토지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토지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고 이거를 의뢰인에게 중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그 건축 가능한 토지를 구해줘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부동산 공법을 모르게 되면 중개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뭐 부동산 공법을 쉽게 말하면 돈 되는 법이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공법 배울 텐데 그러면 이런 부동산 공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법률 관계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법률 관계. 우리가 법이라는 걸 보통 배운다고 해요. 그럼 법이라는 걸 배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시는 바가 사법관계라는 것과 공법관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법률관계를 구분할 수 있어요. 사법관계냐 공법관계냐 구분할 수 있는데 보통 이 사법관계는 쉽게 사법관계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토지라는 걸 갑은 팔고 을은 살라고 한다. 그러면 개인과 개인 간의 뭐다 의사표시의 청약 승낙에 의해서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라는 게 이루어지겠죠. 이와 같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고 뭐 누가 지배 우월적이지 않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는 법률 관계를 사법관계라고 해요. 사법관계. 이다 보니까 이제 얘가 토지를 넘겨줄 의무, 을이 이거에 대한 대금을 줄 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루어지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민법에서 여러분 1차 과목 배울 때 민법이란 과목에서 주로 배우는 게 이 사법관계에 대한 내용을 배운다. 사법관계를 배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너랑 나랑은 사법관계. 시작. 너랑 나랑은 사법관계. 너랑 나랑은 사법관계예요. 집에 우월적이지 않다,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 토지를 산 뭐가 있었다? 토지를 산 여기서 을이 있었다. 그럼 을은 이 토지를 사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아, 을은 이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을은 그러면 토지를 샀는데 건물 지려면 난 토지 있으니까 무조건 가서 지을 수 있는 거냐? 아무렇게나 절차 없이 아니다. 어디? 관공서, 공공관청에 가서 우리 동네에 시군구에 가서 뭐하다 나 건물 줘도 될까요? 라고 이런 건물 지으면 어때요? 주유소 지으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요. 극장 지으려고 하는데요. 업무실 지으려고 하는데요. 지을 수 있을까요? 라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요 을이 짓는 건물의 건축은 적법해지는 거예요. 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시작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행위 제한을 가한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내가 토지가 있다고 건물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다? 아, 아까와는 달리 법률 관계가 이거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공공과 나, 민간 간의 관계고 공공이 나에게 허가를 내주면 나는 건물 짓는 게 적법해지는 거예요. 아, 이건 너랑 나랑은 아니구나. 갑과 을처럼. 그게 아니라 을이 개인으로 민간으로서 공공의 자에게 가서 허가받아 건물 짓고 허가받아 건물 짓는 그 자체가 적법해지는 거라 법률 관계가 일방은 집의 우월적 지인 거예요. 평등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공적 주체인 거죠. 그런 법률 관계를 우리는 뭐라 한다? 공법 관계라고 하는 거고 관련 법에 의해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공관청이 우리 일반 국민을 뭐하죠? 행위 제한 가하면서 규제를 가하는 거예요. 그 규제가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빈 땅도 있고 나무 심어진 산지도 있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런 공법상 규제가 없었다면 우리 주변에 아마
건물 없는 땅은 전혀 없었을걸요. 다 누구나 자기 토지 있으면 건물 져가지고 수익 사업하려고 하지 누가 거기서 사회 공익에 환원하려고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규제를 가하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규제를 가하는 법을 배우는 게 우리 바로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 부동산 공법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당사자 관계, 너랑 나랑과의 관계는 사법 관계. 민법에서 배우고 나랑 서울시장, 나랑 관악구청장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 공공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부동산 공법에서 공적인 규제를 가한다. 행위제한 가한다. 그걸 배우는 게 부동산 공법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1년 내내 부동산 관련된 공법으로 무엇을 규제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정리해 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부동산을 규제하는 공법은 정말로 많아요. 한 120여 개쯤 될 거예요. 아마 매번 바뀌긴 하지만. 그러면 그런 모든 법을 다 시험 본다면 우리 정신병 걸리죠. 그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냐면 우리 배우는 법 중에 우리 공법 중에 부동산 관련된 법 6개만 골라서 시험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렇죠? 부동산 관련된 법 6개만 골라서 보게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부동산 공법 40문항에 대한 체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40문제 시험 봐요. 그리고 5개의 보기를 주고 정답을 고르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언급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의 체계라고 보시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법인데 첫 번째 시험 범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배우게 됩니다. 라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매번 얘기하죠. 계획이 나오면 꼭 얘기하는 거 어디 가나 규제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규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인데 그 규제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 뭐냐면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만들어서 이용을 규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규제를 배운다는 자체는 계획을 배우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1년 내내 부동산 공법을 배우면서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계획을 배우는 겁니다. 무슨 계획. 봐봐요. 쉽게 말하면 국토를 계획하자.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뭐 하려고? 이용을 규제하려고. 이걸 정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뭐라고요?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이 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2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 법을 배우는 게 우리가 사실 8주 정도 수업을 하면 이거 이제 12문제가 나오는 부분이라 40문항 중에서 한 30여 프로 정도가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9주 정도 수업한다고 치면 뭐다? 3주 정도. 근데 8주 수업해도 보통 한 3주 합니다. 왜냐면 첫 시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들어가기 때문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한 8주 해도 3주 정도는 진행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길게는 처음에는 한 달 동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완전히 공법의 베이스거든요. 그렇죠?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하면 뭐라 한다?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이라고 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토를 계획하자고 했어요.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국토를 계획하려고 하니까 국토가 어때요? 너무 넓어요. 너무 넓다. 너무 넓으니까 국토를 한꺼번에 계획하는 게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 야, 국토를 한꺼번에 계획하는 거 힘들다. 그러니까 국토를 우리 전국에 160여 개의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뭐라고요? 전국에 160여 개의 도시,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동네, 시군 이런 많은 전국의 160여 개의 도시마다 도시의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 단위로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그 도시가 모이면 결국은 국토가 되어지는 거니까. 이걸 하고자 한 게 바로 뭐냐면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초 단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지금 서울 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라는 도시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규제를 가한다. 이렇게.
그 계획에 의해서 공장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건물도 짓고 아래 보시면 뭐다? 산이라는 것도 보호하고 이런 식으로 뭐다? 통제를 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도시계획이 없으면 어느 토지에 뭐로 이용될지를 정하지 않았다면 엄청나게 난개발될 겁니다. 그렇죠. 아무데나 뭐 공장 다 들어오고 뭐 관악산 꼭대기 아파트 들어오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보통 특별시, 광역시, 보통 그거를 특광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리고 특시는 특별자치시, 요거 세종시 얘기하는 거고요. 특도는 특별자치도, 제주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종시다, 뭐하다, 제주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도 밑에 시군이 있죠. 뭐 경기도 밑에는 보통 뭐 31개 시군이 있다고 하니까 시군은 굉장히 많죠.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거고 우리는 그 도시의 계획을 배우려고 이렇게 10월 달부터 이제 애를 쓰는 거죠. 그렇죠? 참 공부라는 게 재밌죠. 그렇죠? 하지만 좀 공부하다 보면 좀 지치는 경우도 있는데 잘 버텨내셔야죠. 앞으로 1년 동안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죠? 앞으로 여러분이 시험 붙고 나면 새로운 이제 세계가 열려요. 조금만 1년만 참으시고 합격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좀 해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도시 계획으로 계획해서 이러이러하게 규제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계획을 할 때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신도시 만든다 해서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이라 그래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도시는 바와 같이 뭐가 된다? 이렇게 토지 구획을 아름답게 정리하면서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어서 신도시가 될 수 있게 토지 구획을 정리를 해줘요. 이렇게 신도시 만드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라 한다?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신도시 만든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따로 도시개발법이 있어서 개발법이란 법에서 6문제가 나오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도시계획으로 규제를 가하면서 이렇게 도시를 만드는데 그 도시계획 규제하는 것 중에서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은 따로 도시개발법에서 6문제를 배우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건물 같은 걸 짓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건물 같은 거 짓는 거는 따로 건축법에 가서 건축의 허가를 받자. 그러면 건축의 허가를 받으면 건물 건축은 적법해지니까 건축법을 따로 배우자. 이 건축법이 7문제가 나오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런 건축물 중에서도 30호 30세대 이상으로 30호 3세대 이상으로 주택의 단지라는 것을 진다라고 한다. 그럼 이런 주택 단지는 그냥 주택만 지면 안 되고 주택에다가 부대시설이라든가 그죠? 복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뭐다 우리가 같이 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주택 단지는 한두 채 주택을 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에 허가받는 게 아니라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으로 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짓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짓는 걸 따로 주택법에서 통제하게 되는데 이 주택법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험에 7문제가 나오는 법이죠. 우리가 보통 건물 짓는 두 법을 얘기한다면 건축법과 주택법 7문제씩 이제 14문제가 나오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건물 짓는 법은 이 두 법, 건축법에 건축허가 받는 7문제, 주택법에 주택 단지를 짓는 거 30채 이상으로 그런 거는 뭐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나오는 법 두 법을 배우죠, 이제 또. 그리고 이렇게 지어놓은 건물과 주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금가고 노후불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불량해지고 금간다 그러면 가만 놔두면 위험해지니까 이렇게 노후불량해지는 건물에 대한 부분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을 하게 됩니다. 이걸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이라 해서 우리가 정비사업이란 말을 쓰게 돼요. 뭐 말해 정비사업 시작 정비사업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정비사업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재개발한다
무슨 재건축을 한다.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이런 식으로 뭐다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죠. 물론 뭐 풀로 얘기하면 주거 환경의 개선 사업까지도 우리가 정비 사업으로 보지만 주거 환경 개선 사업까지도 정비 사업으로 보겠죠. 그래서 노후한 불량한 건축물을 개량하는 걸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 사업이라고 하고 이 법은 따로 정비법에서 6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래서 우리가 정비법에 6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토계획 및 이용법률에서 도시계획으로 판 짜고 거기에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을 하고 그 위에 건물 짓는 거 건축법상 허가 받고 주택단지 짓는 거 사업계획 승인 받고 그렇게 지어놓은 건물과 주택이 뭐하죠? 노후불량해지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을 합니다. 시간 나열 방식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농지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 법에서 시험 보게 되는데요.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거라 누가 소유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농지는 어떻게 이용해야 하느냐, 어떻게 보존해야 하느냐 이걸 정한 걸 배우는 게 농지법인데 농지법은 2문제 정도 문제가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40문제 중 2문제니까 가장 문제가 많이 안 나오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8주 수업한다면 8주차 마지막 쯤에 한 30분 정도? 그 정도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은 2문제 중에서 1개 정도 건지면 되는 거니까 뭐 그닥 큰 부담 갖지 않고 내용 등을 보실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가지의 부동산 공법으로 규제를 가하기 위한 법을 배우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뭔지를 모르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듯이 꼭 이해해 줘야 되고요. 한번 외쳐볼게요. 첫 번째,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러면 많은 법이 있지만 6개의 법을 시험 봐요. 중개사에서는요.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험 보고요. 그 다음 도시개발법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농지법까지 해서 총 6개의 법을 우리가 시험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부동산 공법은 규제를 위한 법이고 6가지 법을 배우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별 무리가 없다.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간단한데 사실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이 뭐 2차 과목에서 거의 60%가 부동산 공법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과목들은 법 하나밖에 안 배우거든요. 2개나. 아니 많아야 3개. 근데 우린 6개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공법을 양이 많아서 보통 공포의 공법이다, 어렵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제가 근데 여러분한테 공포의 공법이 아니라 재밌는 공법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시험 볼 때까지 잘 버틸 수 있도록 한번 힘을 써보겠습니다. 이 사람 믿어주세요. 아셨죠? 초이스 부탁합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처음 하실 때 뭐 이런 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이런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일반 국민이 뭐하죠? 공적 주체한테 나 건물 질 거예요. 허가 내주세요. 라는 걸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부동산 공법의 법률 관계에서는 행정주체, 행정청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행정객체인 국민이 나 내 토지에다가 건물 질 건데요. 허가 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허가에 대한 부분을 내주는 행정주체, 행정청이 누구냐는 거죠. 이거의 조직을 좀 알아야지만 부동산 공법 볼 때 이해가 좀 쉬워지니까 밑에 박스 잠깐만 봐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그 법률행위의 당사자, 부동산 공법의 법률 관계로 봤을 때 우리가 행정주체와 행정청을 본다면 행정의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라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행정주체의 의사를 표시하는 기관을 우리 뭐라 하냐면 행정청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가 있으면 서울특별시는 행정주체고요. 그리고 그 서울특별시의 서울특별시장이 행정청이 되어져요. 그러면 행정청은 뭐냐?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지자체의 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국가행정청은 뭘 얘기하는 걸까? 국가라는 행정주체 의사를 표시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장관이 있죠? 정부에는 18부 4처 18청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정부 행정 주체에 대한 행정청이 되어지겠죠. 봐요. 이거 한번 이해해 봅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이란 국가에서 국가계획 차원으로 무슨 뭐 GTX를 만든대요. 국가계획 차원으로. 그러면 그 국가의 의사표시는 누가 얘기합니까?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사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행정 주체의 의사를 표시하는 기관을 우리가 행정청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공법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국가행정청은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나머지 다른 부서는 솔직히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로 공부할 때 부동산에 대한 부분의 정부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장관들이고요. 어쨌든 부동산에 대해서 국가가 무슨 의사를 표시한다? 아, 국토교통부 장관이구나. 그자의 권한이 있겠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쉽게 말해서 뭐 농지 관련된 거 나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리고 무슨 뭐 해양 관련된 거 나오면 해양수산부 장관, 그 다음에 무슨 뭐 경제부총리 이런 거 나오면 기획재정부 장관, 환경과 관련된 거 나오면 환경부 장관,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라는 행정주체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 공부할 때 무슨 권한이 누구한테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를 하고 안 하고, 환경부 장관이 뭐를 할 수, 이런 거 외울 때 그런 패턴만 이해하고 있어도 누가 나를 규제하는지 알 수 있는 거니까 조문 읽기가 좀 쉬워지겠죠. 읽기가. 그거 좀 이해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부분은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광역, 큰 도시, 기초, 작은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광역의 큰 도시의 행정 주체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시, 도지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해봐봐요. 시도지사, 시작. 시도지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시도지사의 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얘기하죠. 특별자치시는 정부 종합청사가 있는 세종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도지사가 이러고 나오면 아, 그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도지사를 얘기할 때는 도는 그냥 도지사일 수도 있고요. 특별자치도일 수도 있습니다. 도는 뭐다? 그냥 도지사일 수도 있고 특별자치도지사. 그러면 특별자치도는 뭐라고 이해하면 좋을까? 얘는 제주 특별자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앞으로 부동산 공법 공부하다가 누가 나를 규제하는가, 이 행정 주체를 알아야 되는데, 행정청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얘기할 때 조문에서 이러고 나와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이렇게 한 다음에 너무 기니까 이하 시도지사라고 한다 이러고 나와요. 앞으로 법조문을 볼 때 시도지사는 이러고 나오면 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짧게 얘기한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기초적으로 이제 행정 업무를 보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부분 중 오해 마실 건 이거죠. 뭐예요?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구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뭐 이런 식으로, 종로구 이런 식으로. 이걸 지방자치단체인 구라고 해서 자치구의 구청장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세종시 밑에는 자치구가 없습니다. 그냥 세종시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도 밑에는 이제 뭐가 돼요? 도 밑에는 그 도지사 밑에 시장, 군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시장, 군수. 그럼 우리가 시장, 군수의 시장은 뒤에 군수가 나오면 도지사 밑에 있는 조그만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 도의 시처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 지문 나올 때 시도지사의 시는 요걸 얘기하는 거고 시장, 군수의 시장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위치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 밑에 있는 이 시장과 관련된 부분도 또 구분이 되어지는데 도지사 밑에 있는 조그만 시군이어도 경기도 아래에도 우리가 31개의 시군이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그 시, 일반적인 시는 뭐 인구 50만이 안 되는 시들,
광명, 의정부 등등. 하지만 도 밑에 있는 시여도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시는 우리가 대도시란 말을 씁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해 대도시 시작. 대도시. 그러니까 도 밑에 있는 시인데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된다. 그러면 좀 더 도 밑에 있는 시여도 자치권을 좀 주기 위해서 뭐가 되죠? 이런 경우는 대도시 시장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공법 공부하면서 대도시 시장은 참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everybody 대도시 시장. 그럼 우리 주변에 누가 있을까? 성남시. 성남시 한 96만 되죠? 고양시는 100만이 넘어요. 그렇죠? 한 105만, 10만 될 거예요. 110만 넘었나? 그럴 겁니다. 경기도 밑에 있는 시 중 가장 큰 시가 수원시예요. 수원시가 한 120만 정도 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도 밑에 있는 시여도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걸 대도시라고 해서 권한을 좀 더 자치권을 좀 더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광명이나 의정부시 이런 사람들은 도지사한테 가서 여러 가지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대도시 시장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 이해하시면 지방자치단체라는 행정 주체는 시, 도지사는 나오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걸 길게 짧게 얘기한 거고 특광 밑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있고 도지사 밑에는 시장, 군수가 있는데 그 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 되는 대도시 시장과 그렇지 않은 일반시가 있다. 그리고 제주도에 대한 부분은 제주 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단순한 업무 분장의 행정시이지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든 권한이 도지사한테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앞으로 개념 완성, 기본 이런 하면서 계속 여러 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규제를 가하기 위한 법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합니다. everybody 정리.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다. 그래서 행정주체 행정청이 국민을 우월적 지위에서 규제한다. 그죠? 그럴 때 그 행정주체 행정청이 누군지를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된 이런 부동산 공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과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6가지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6가지 법이 뭔지 부동산 공법이 뭘 배우는 건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은 뭐가 될까요? 국토계획법부터 내용이 뭐가 들어가는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